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진우선님. 네, 네, 저는 울산시의 비서실장입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예, 메모를 주셔서 전화 올렸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불교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왠지 요즘 이 종단에 여러 가지 뉴스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좀 더 자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또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 옆에도 운판의 김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동국대 해직 교법사이신 우리 진우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저희가 뉴스 브리핑 하면서 불교신문사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당노동행위가 예, 계속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총무원과 우리 원장 스님께서 오신 불교신문사 사장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오심 그 신문사 사장님이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바로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뉴스 브리핑을 보고 진우 총무원장 스님이 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바로 사표를 받았나 했더니만 그 건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까? 그 사이에. 예. 이 갑자기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 6월 24일 날 갑자기 사표를 제출을 했고 예. 그 다음 날인 25일 날 오전에 짐을 싸가지고 나갔다. 아, 오심 스님이요? 예, 예.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리고 나서 26일 날 그 다음 날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오심 스님의 페이스북이죠. 예, 오심 네. 스님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빨간 밥사탕에 흰 글씨로 아주 굵은 글씨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까 보셨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울산시장의 협박, 공갈에 불교신문사 사장 소임 3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반드시 저지합니다. 예, 이게 페이스북에다 어쨌든 오심 스님이 제가 보니까 친구도 뭐 한 4,900명 이상 되는 거 보니까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자주 올리시고 하는데 어쨌든 6월 26일자로 올리신 내용이 보면은 이제 울산시장의 공갈 협박에 불교신문사 사장 소임을 3개월 만에 마쳤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표 쓰고 짐 싸서 나간 게 뭐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과는 전혀 이제 관계없이 어쨌든 이 울산시장과의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표를 썼다라는 것을 본인이 밝혔는데 내막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주장만 놓고 봐도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그다음에 종단의 기관지 장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이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다. 이유 자체는 또 종교 탄압이고 좀 말이 안 언론 되죠. 탄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근데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그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뒤로 또 배경을 알아봤는데 예. 우선 오심 스님이 울산시장을 최근에 만난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난 일은 있다. 예. 그러면서 뭐 만남의 그 핵심 주제를 갖다가 신불산 케이블카. 신불산 케이블카. 예. 우리 그 통도사하고 그 말사들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수행 환경 파괴, 자연 파괴라고 해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신불산은 통도사 뒤편에 있는 산 울주군. 예, 그쪽. 예.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그쵸. 예. 가지산, 신불산 그리고 이제 산들이 어울려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죠. 예. 거기서 신불산 케이블카에 대한 불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만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회주로 있는 그 사설사암인 신광사에 대한 신광사에 대해서 이제 예산 지원 선 명상센터를 갖다 건립하려고 하니 국고 지방비 지원을 갖다가 좀 부탁한다라는. 그건 이제 울산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나 지방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예. 근데 그렇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광사가 1976년도에 만들어진 절이에요.
일단 이게 사설사암이라는 거는 뭐 예.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 등록은 했습니다만은 예.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뭐 비구니 스님이 창건했다가 예. 아마 이제 오심 스님이 이걸 갖다가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회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무사 말사인데 말사 중에서도 공찰이 있고 사찰이 있는데 예. 사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사설입니다. 사설은 그 소유권자의 그 권한을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주는 예, 종단 등록을 했더라도 그런데 이제 건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전통 사찰이 아니에요. 예. 전통 사찰이 아닌 사설 사암에 대한 그 공적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울산시장이 도와주려 그래도 사실은 예. 이거는 그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블카는 울산시에서 좀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밀고 있는 거고 예. 예산 지원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만났는데 이제 결과가 없었던 거죠. 두 가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갔는데 예. 케이블카는 이제 울산시장이 지금 김두겸 시장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예. 그럼 뭐 케이블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이 좀 친광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 또 울산시장이 그거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또 난색을 표했을 것이고 예. 잘 안 된 거네요 면담이죠.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서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그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 오심 스님이 평소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그 친분을 갖다가 좀 주변에 과시를 했다고 해요. 이건 뭐 조계종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는 네,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 예, 스님들 예. 모인 식사 자리에서 이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좀. 전화하는 사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신문 사장으로 이제 임명 받았을 때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박힌 그 난 화분이 축하 화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걸 어쨌든 계속 이제 과시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 울산시장 면담 자리에서 예. 김건희와의 친분을 갖다가 과시를 하면서 좀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웠겠죠. 예. 이건 뭐 들어줄 수는 없는 청탁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라고 한다면은 자기도 이렇게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니까 용산으로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용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자꾸 이제 거론하는 분이 있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총무원에다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지 말란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총무원장 스님이 이제 오심 스님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느냐. 이거 용산에서 항의 전화 왔으니까 그 직에서 이제 사표 써라. 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저기 나온 얘기를 이렇게 대충 조합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예. 지금 몇 선에 그리고 종단의 주요 소임을 다 역임을 하고 그리고 또 구화 스님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져서 모라 스님으로부터 이쁨을 받았던 오심 스님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해봉 자승 스님한테 법건당을 했지만 은사가리 은사가리를 했지만 그래도 구화 스님한테 구화 스님의 후신으로 오라 스님이 인정을 해서 그렇게 이뻐했던 평생을 동진 출가해서 종단에서 스님 노릇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 현재도 종립학교 관리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그 오심 스님이 설마 본인의 사설사암 그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장과 함께 그 불교계의 현안, 특히나 통도사의 현안 사업인 신불산 케이블카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행 보호 측면에서 신불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는데 감히 울산시장이 본인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협박과 그리고 울산
시의 전체적인 행정 체계를 동원해서 공갈을 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불교신문사 사장님이 불교신문사 기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잘리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불교신문사 사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억울함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님이 설마 본인 사설사함에 창건주로 있는 사설사함의 예산 때문에 그 통도사 대중들을 다 기망하고 그리고 환경단체들 시민들을 다 기망하고 따로 울산시장을 만났는데 예산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김건희랑도 얼마나 친하고 김건희가 내 손잡고 펑펑 울었는데 나를 무시해? 라고 설마 김두겸한테 성질을 냈겠어요? 아니 페이스북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협박하고 공갈을 당했대잖아요. 아니 시장실에서 어떻게 스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냥 수행자가 아니 사설사함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사설사함 그 조그마한 사설사함 그리고 또 뭐 거론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승 밑으로 은사가리 하셨다는데 그렇게 좀 훌륭하신 분인가 하는 근원적 의문은 저는 좀 드는데요. 부처님법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그리고 은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승 스님이 오라 스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오라 스님 그래도 예전에 종전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 오심 스님이 보기에는 자승보다 못하다. 자승보다 훨씬 못하니까 굳이 나이 다 먹어서.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진우 스님 오늘 모처럼 오심 스님 편을 드는 건지. 아니 스님이 스님 편 들어야죠. 오심 스님 돌려가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심 스님 주장대로라면 울산시장이 용산에 압박을 가하고 민원을 넣어서 용산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압박을 넣어서 불교신문사 사장을 자른 거 아닙니까? 오심 스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무슨 이유로? 수행 환경 보존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신불산 케이블카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 본인의 치적을 위한 행정만 하고 있는 시장에게 강력하게 따졌던 오심 스님을 자른 거잖아요. 이게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심 스님이 만약에 불교신문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물러났다라면은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 울산시장이 공갈 협박으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정말 공갈 협박으로 사장을 물러났다라는 이 그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공갈 협박으로 울산시장은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입니까? 맞대놓고 오심 스님한테 당신 가서 사표 안 내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공갈을 칩니까?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것도. 울산시장이 뭐 쓰리 쿠션처럼 용산을 움직여서 그 용산보다 세신 분이네요. 용산을 움직여서 총무원으로 이 공갈이 들어가게 했다. 이게 참 그림이 납득이 잘 안 가는 어떤 얘기들이에요. 형태가 되든지 간에 조금 애매모호하고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오심 스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이 그리고 본인이 허락을 해야 고발 고소가 가능한데 공갈죄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더 센 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시장과 그리고 소외 불특정인 용산으로 특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외로 해서 적어도 울산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대놓고 그 자리에서 협박과 공갈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총무원장이 협박과 공갈을 당할 정도 내지는 오심 스님이 협박과 공갈을 당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울산시장보다는 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력하고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 아마도 용산일 것이다.
그럼 어쨌든 이번에 그 진우 스님은 오심 스님을 대신해서 고소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 네. 제가 울산시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사실관계를 예. 확인하기 위해서. 예. 울산시장이 어떤 내용으로 예. 그 울산시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하셨고 어떻게 공갈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는 대로 예. 그런 경우가 본인들은 오심 스님을 만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진우선님. 네, 네, 저는 울산시의 비서실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매물을 주셔서 전화 올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진행된 경과에 따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심 스님이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좀 주변에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종단 내에서도 조금은 이제 알려진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오심 스님이 특별하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 대통령 부부와의 뭐 친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부 이전에 윤석열 씨 대통령하고는 뭔가 좀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월하 스님이 예. 속성이 윤 씨거든요. 파평 윤 씨입니다. 예. 그리고 고향이 부여예요. 충남 부여. 부여. 예. 예, 근데 윤기중 교수가 그 고향이 이제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 부여 가깝죠. 그 같은 파평윤 씨고. 논산인가요? 금산인가요? 논산.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집안으로 뭐 가깝진 않더라도 이제 그 먼 인척 관계이진 않겠느냐.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같은 일가다. 일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 월하 스님이 이제 그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집안에 우리 검사도 하나 있어. 야.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뭐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조금의 인연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오심 스님은 월하 스님의 거의 막내 상자 비슷한 그런 위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시봉을 또 한참 하면서 모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하 스님을 찾아오는 만나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면식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어릴 때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제 검사 뭐 중수부장하고 한참 잘 나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그 옛날 관계를 또 풀어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 딱 써먹죠. 옛날 관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제 아까 이제 스님들이 있는 데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했던 얘기는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올 초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계사 봉축 법요식 끝나고 나서 봉은사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오심 스님이 있다가 이제 물어봤답니다. 며칠 있다가 회암사에서 사리 반환식을 하는데 여기 김건희 여사가 오시나요? 라고 이제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와 오심 스님이 알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본인도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아는 사이라는. 그리고 회암사 그 사립 그 행사에 갔던 분 얘기로는 오심 스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인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도 인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그 면식도 있고 알고 지낸 관계라는 그런 얘기는 되겠죠. 근데 그 면식이 있고 알고 지낸 관계가 보통 보면은 아주 돈독한 관계면은 상대방이 어떤 뭐 하는 일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좀 뒤를 봐주고 챙겨주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대충 아는 관계다라면은 상대방이 막 자기 팔고 다니면은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선 전화를 거니까 전화는 받아준 관계고. 그다음에 여러 행사장에 사람 많은 데서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아준 관계고. 그다음에 불교신문사 사장이 되니까 화분을 갖다가 이름 윤석열 김건희 이름 써가지고 쫙 보내주는 관계고.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면은. 저하고는 저는 그런 관계 없거든요. 제가 전해 들은 전언으로는 예. 이제 오심 스님이 문화부장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화부장을 하면서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그 전시나 뭐 기획 관련해서도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부처님 고행사 네. 이 전시 관련해서도 뭐 서로 연관이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용산과의 관련, 특히나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불교회가 여러 번 면죄부를 주듯이 판을, 공개 행보를 하는 판을 깔아줬던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디올백 사건으로 조용히 잠수를 6개월간 있던 그 잠수하던 김건희를 5월 19일 날 대대적으로 회암사 사리 이혼 기념 문화축제, 그리고 3대 화상 달해제 때 김건희를 다시 공개 행보를 하게 판을 깔아준 게 조계종이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이번에 특히 5월 19일 날 행사는 3, 4월 달부터 계속 불교신문과 불교계 언론에서 밑밥을 깔아줬어요. 근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불교신문인데 3월 31일 날 오심이 불교신문사 사장으로 임명이 됐죠. 사실 그런 설명을 쭉 들어보면은 불교계 내에 김건희, 윤석열과의 지금 오심 스님 같은 경우 돌아다니면서 막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김건희, 윤석열과의 어떤 친분,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많죠. 특히 오심 스님은 그렇게 팔만한 게 작년 12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2일 날 장례식장 1일 날인가에 가서 손을 잡고 펑펑펑 운 게 그때 온 김건희가 펑펑 울었던 게 그 맞은편에 있었던 스님이 오심 스님이었어요. 오심 스님이죠. 손 꼭 잡고. 그럼 대단한 친분이 있는 건 맞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오심은 김두겸 시장에게 설마 그거 가지고 팔았겠어요. 내가 김건희랑 친하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스님이. 정리학교 관리위원장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드러내기는 했겠죠. 불교신문사 사장이 설마 그랬겠어요. 은근슬쩍 했으면은 아마 용산에 확인 안 했을 거고.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죠. 했으니까. 그렇구나.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님이.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것도 뭐 확인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해봐야겠지만은, 아무튼 진우 총무원장 스님이 불교신문사 사장 오심 스님의 사표를 사표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한 거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부당노동 행위로 불거진 그 문제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현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울산시장과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용산의 압력이 행사되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하고 관계가 좀 틀어진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이게 오심 사건이 오심 스님의 사건이 이게 굉장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창피한 게, 제가 말씀드렸지, 불교계가 나서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승려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령제도, 가짜 위령제도 하고, 위령쇼도 하고, 그리고 3대 화상 사리 이윤을 팔아서 김건희를 다시 한번 공개 행보를 하게 만들어주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열심이었어요. 이건 오심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 전에는 자승. 그리고 자승 죽고 연결식 때, 그리고 봉축 행사 때는 진우 총무원장. 3대 화상 사리 이윤 때는 봉선사 주지 호산이 그렇게 용산에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그 하던 일들을 제가 오직하면
파렴치하다라고 얘기를 저번 방송에서 했잖아요. 빼먹으면 안 되죠. 동화사, 방장, 서희협. 맞습니다. 그렇죠. 국민훈장, 그렇죠. 공화장까지 받은. 거기다가 또 동화사에서는 그 윤석열 부친 윤기준 교수에 대한 사구지까지 용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떠들어주고 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은 축생입니다. 축생. 대통령 아버지가 축생으로 다시 태어나면 스님들한테 이거 꿀밤 맞는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그게 좋은 일 아닌데.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용산하고 불교계 특히 조계종하고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이제 탄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용산 내에서든 또 이렇게 기독교 쪽에서 특히 한기총 쪽에서 왜 그렇게 불교 쪽하고만 이렇게 돈독하게 또 불교만 챙기고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자승 스님이 작년에 그 방화 자살하기 직전에 한 달 어쨌든 동안? 한 달 동안에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막 압박을 할 때 종교 편향에 대해서 종교 편향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때 용산 내에서 용산에 이제 MB계들이 많으니까 MB계는 어쨌든 기독교 친기독교가 많거든요. 이 기독교 라인이나 이쪽에서 이 자승 스님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날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견제들도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심 스님이 뭐 우리 진우 스님 말 맞다나 설마 그랬겠냐 불교신문사 사장이나 되시는 분이 품격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 뭐 저 울산 가서 막 이렇게 디원들어 놓고 내가 말이야 김건희랑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면은 그건 깡패나 다름없는데 스님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갔다라면 그것이 전해져서 이 아마 용산 내에서도 아 이거 너무 오버하는데 조금 단도리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합리적 추론입니다만 어떠신가요? 저는 오심 스님의 구화 스님의 후신이라고 하는 오심 스님의 인품상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고 수행 환경을 파괴하는데 자신의 치적을 밀어붙이고 있는 울산시장 김두경 시장의 협박과 공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은 아니고 주장? 소박한 주장? 소박한 의심? 요따만한 희망? 희망사항?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뭐 오심 스님이 자기한테 와서 막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진우 스님께서는 좀 추정하지만은 대통령 영부인 팔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쳤을 때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현 권력 구조에 이제 MB계 기독교계가 있으면서 불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용산에 이제 사정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민정실이 이제 없다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 부부와의 그 인연 관계를 내세워서 여기저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좀 정리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참 재수없게 시범 케이스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교신문의 발행인이 총무원장이잖아요. 단연지. 그렇죠. 그리고 사퇴를 종용받은 걸로 보여져요. 오심 스님이. 그러면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오심 스님을 불러다가 사퇴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용산 사정팀이 됐건 아니면 울산시장으로부터 협박과 공갈을 받았건 간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불교계 유일한 기관지인 불교신문사 사장을 3개월 만에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원장도
반성을 해야죠. 예, 그 뭐 불과 며칠 전까지는 전혀 그런 이제 기류가 없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오심 스님이 날아간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임명권자는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기 때문에 진우 총무원장께서 이번 이 불교신문사 사장에게 사임을 받는 사퇴서를 이제 수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총무원장이 수행 환경을 훼손하고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그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혀야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걸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터진 오심 스님의 불교신문사 사장직 사임과 관련해서 본인이 SNS에 밝힌 이것이 이제 불미스러운 울산시장과의 어떤 다툼 그 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이런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급하게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앞뒤 전후 사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쨌든 진호 스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 미진한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려면은 왜 사임을 하게 되었는가. 오심 스님 말 맞다나, 정말 공갈 협박으로 사임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내밀하게 좀 살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울산시장실에서 확인 전화를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 진우 스님 그 전화 통화한 거 저희가 같이 좀 보내겠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진우선님. 네, 네, 저는 울산시의 비서실장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예, 매물을 주셔서 전화 올렸습니다. 예, 예. 그 여 공무원 말고 그 배석한 사람한테 사실 확인 작업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좀 확인이 됐을 텐데 자신들이 지금 신문사 사장의 사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정광석과 같은 사표라서 네. 잘 모르는.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사임 과정에서는 정말로 어떤 내막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야단법석 TV에서 불교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취재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스님들이 부처님법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처님법이 많은 중생들에게 퍼지는 것을 원력으로 삼아야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몇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찬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아줄 삼아서 잡고 있으면 이게 곧 썩은 동아줄 내지는 나를 얽매이는 올가미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마도 조만간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아닐지는 조만간 또 드러나지 않겠나 싶고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후속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심이 스님 너무 오심 스님 너무 편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 잘하셨어요. 네, 같은 스님이 스님이라고. 스님 편들어줘야지. 스님 편들어줘야지.